안녕하세요. 오늘도 거친 파도의 삶을 견뎌낸 하루가 지나고 또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채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채가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후의 기격, 자식에게 존경과 효도를 받는 관상에 대해서 풀어보겠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주변에서 자식을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데 내 노후에는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해답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명절에도 얼굴도 보기 힘들고 지금도 눈물을 훔치면서 외로이 그렇게 계신 어르신분들도 있으시고 바쁜 생활 속에 삶을 또 살아내느라 열심히 또 힘들게 달리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관상학에서 노년의 운은 얼굴의 하단부인 지갑, 턱과 입 주변에 머무는 곳이 노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의 효도는 단순히 턱뼈가 달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는 자식을 대했던 세월이나 그런 세월의 흔적 그리고 대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생김새를 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의 그런 마음도 한번 돌아보고 또 자식의 마음도 되돌려보고 노년에 고독 대신 존경을 채우면서 진정한 귀격 관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올밤 자식에게 전화가 오고 또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상구서인 마이상법과 상리형지인에서는 노후의 복을 하정, 코부터 턱까지 내려오는 하정에서 찾으면서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시구원풍, 이 뺨과 턱이 둥글고 풍요롭다 해서 아래턱과 양볼이 적당히 두툼하게 이렇게 둥근 형태를 살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살이 뼈를 부드럽게 감싸서 아는 형상으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턱은 도량이 넓고 포옹력이 있음을 의미하죠. 자식들이 사회에서 치이고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의 관상인 겁니다. 자식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려놓고 또 하나의 인격체니까 잘 살겠지 하고 있다가 따뜻하게 또 품어줄 수 있는 그 새둥지 같은 부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받는 관상에서는 자식궁인 이 와잠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식궁이 이 와잠이 맑고 깨끗하고 또 눈 밑에 애교살이 이 와잠이 어둡거나 푹 꺼지지 않고 또 은은한 빛이 나면서 도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관상에서 이곳은 남녀궁, 즉 자식궁이죠. 이곳이 맑으면 자식의 앞길이 잘 풀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흐르는 통로가 아주 깨끗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자식궁이 너무 늘어지지 않고 탁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과 내 주변 가족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풍요롭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또 법령관상을 볼 때에는 이 법령이 위험과 온화함이 또 공존하고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코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이 주름, 코에서 입가로 이렇게 잘 감싸고 계시죠? 제가 풍요로운 관상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들을 그려봤는데요. 고 안성기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고 김소미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을 보면은 이렇게 법령에서 입가를 내려오는 곳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고 또 턱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후덕하고 또 성격이 낙천적이게 눈썹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마도 훤하고 마음이 풍요롭고 이렇게 오하게 이렇게 봉긋이 아래 턱이 잘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이 주름이 입을 가두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벌어져 있는 그렇게 벌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관상입니다. 이렇게 법령이 이렇게 지갑까지
딱 감싸서 내려오는 거죠. 입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넓게 턱까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런 관상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자애로움이 공존하는 뜻입니다. 자식이 무서워서 피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해서 우러러보는 부모의 주름인 거죠.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믿어주고, 그러면 자식은 묵묵히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그런 부모에게 더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과하게 참견을 하고 또 비난하고 못 믿어주고 일일이 다 신경 써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스스로 일어나려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자식이 고마운 거를 더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삶이라는 게. 나는 잘해줬는데 무조건 잘해준 격밖에 없는데 또 자식은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죠? 존경받는 부모의 특징은, 관상은 눈매에서 자애로움이, 눈매가 아주 선하고 눈을 선하게 뜨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름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아주 자애로운 주름이죠. 목강자화라고 해서 자식을 훈계할 때 눈에 도끼를 품기보다는 그저 믿어준다는 신뢰의 눈빛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입꼬리가 처지면 자식 눈에는 부모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화가 나 있고 맨날 입이 처져 있고 인상을 쓰고 미간에 주름이 확 가 있고 무섭습니다. 괜히 피하게 되고 가까이 가기 싫고 폭탄으로 보는 거죠. 언제 터질까 하고. 40, 50대가 되면은 뭐 갱년기도 오지만 이 갱년기가 막 60대, 70대까지 계속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좀 하고 식사 관리를 좀 해서 또 호르몬 관리를 하시는 게 또 감정 기복에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처져 있거나 화가 나신 분들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그 표정이 얼굴에 막 씌어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자식 때문에 희생을 했지만 내 욕심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자식에게 생각으로 마음을 자꾸 먹어야겠죠. 좋은 마음을. 나는 너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자식이 건강하고 별일 없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돌 때 이미 평생의 효도는 다 한 거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인생을 살게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의 축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복이 또 나한테 다시, 부모가 또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다 보입니다. 자식들한테. 그럼 그 고마움도 자식이 결국엔 나중에 압니다. 그렇게 무언의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면 관상도 좋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만큼 해줬으니까 보상심리라는 이름의 도구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인중의 경직이 돼서 얼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채무자로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그런 언어는 자식들을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배우 안성기 선생님의 관상을 보면은 턱선이 아주 인자하고 항상 눈가에는 선한 미소가 머물고 있죠. 이는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가꾸어 나아가는 그런 독립적인 거목의 전형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배우 고 김수미님의 생전에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풀기로 유명하죠.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고 초대를 하고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큰 돈도 빌려주시면서 선뜻 준 것에 또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많이 베푸시는, 그렇게 관상학적으로 입 주변에 이렇게 기운이 매우 활발하셨는데요. 이는 자식에게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관상입니다. 김수미 씨는 며느리한테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가 굉장히 많이 울고 또 사이가 굉장히 생전에 좋은 걸로 알고 있죠.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온기로 항상 대해주고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내 지친 몸과 마음이 배부르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겁니다. 역사 속 인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심사임당과 율곡이를 많이들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죠. 기본적으로 심사임당의 영정을 보면은 이마가 시원하고 하정이 원만합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읽고 자수를 놓고 그렇게 정적인 권위를 보여주면서 그냥 몸으로 실천하고 스스로 보여줌으로 해서 자식을 잘 되게 했죠. 자식의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진 삶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 자식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한 정성은 단순히 교육열이 아닙니다. 자식의 환경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희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식은 부모를 평생 스승으로 받들게 되는 겁니다. 교육열 하면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만 하겠습니까? 대단히 존경스럽죠. 지금 50대, 60대라면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서 기쁘게 퇴장하기입니다.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손을 놓아주고 걸어가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모죠. 자식의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것은 부모의 불만을 자식에게 전염시키는 격으로 자식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하면서 그 거리가 생길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2번째로는 나만의 할 일과 빛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그동안에 못했던 취미, 또 봉사, 또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또 요즘은 스포츠 센터도 각 지역마다 잘 돼 있으니까 수영도 배우고 난도 배우고 제가 예전에 어떤 문화센터를 갔는데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한글도 한번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글씨를 배워서 또 시를 쓰고 그림을 옆에다 또 그리고 이랬는데 영감 먼저 가지 마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애렸습니다. 또 못했던 공부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부모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의 명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은 그대로 보고 배우니까요. 쟤는 내 자식을 보면은 쟤 누구 닮았지? 하고서는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은 나를 닮은 겁니다. 나를 닮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참 멋지게 산다라는 말이 나오게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스스로 고맙다는 말을 진동처럼 스스로에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스스로 손으로 어깨를 치고 감싸 안으면서 고생했다.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살았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슬펐니? 너무나 고생스러웠다. 이젠 좀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식에게는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엄마 아빠가 웃는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진동과 말의 습관들이 여러분의 법령, 이 법령 주름을 이렇게 잘 감싸게 부드럽게 만드는 마음이 닫힌 자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이 지각에 턱 마사지를 한번 해보는데요. 노년의 운은 이 턱이 바로 부모입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 턱 주변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지면서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고 주먹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주먹으로 그러면 이 턱 주변이 많이 풀립니다. 이게 딱딱하게 굳었던 턱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을 풀어주면서 내 안의 고집을 또 내려놓게 되고 세상과 유연해지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훈련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눈밑이 어둡고 그늘지며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증거입니다. 눈밑이 너무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뭐가 막 나시고 이러신 분들이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여기를 항상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잠들기 전에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고
잘 해낼 거다라고 이렇게 눈 관리를 잘 해서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운도 살아납니다. 반포지효라고 해서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되물어다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먹이를 물어다 주기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풍요롭고 따뜻한 숲이 돼야 됩니다. 새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숲이 깊고 아득하며 향기가 나면 새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 자식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얼굴 대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거울 속에 나의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정말 애썼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혼자인 건 선택일 수 있지만 외롭게 만드는 건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